이상한 손수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날이 어두워질 무렵에 산고개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모를 게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노인은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뒤따라오는 것을 지팡이로 냅다 후려쳤습니다. 소리치며 도망가는 것은 붉은 여우였습니다. 노인은 멍하니 서 있다가 앞에 있는 소나무 가지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것은 여우가 버리고 간 손수건인가? 노인은 손수건을 걷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야,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우가 왜 하얀 손수건을 소나무 가지에 걸어 놓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보여줘야지. 노인은 불이 나게 걸었습니다. 방금 달아났던 여우가 앞을 가로막는 것 같아 머리끝이 쭈뼛쭈뼛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은 노인은 아내에게 산고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하얀 손수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수건은 아무리 보아도 별난 점이 없었습니다. 여우의 손수건이라면 뭐가 좀 달라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하며 노인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머리에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갖다 내버리시오. 아내도 흥이 깨진 듯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글쎄. 빨리 울밖에 버리라니까요. 글쎄.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이번에는 손수건을 목에 걸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인은 점점 몸이 줄어서 여우만해졌습니다. 아이고, 여보, 영감! 마누라! 여보, 마누라! 어떻게 해볼 사이도 없이 노인은 개미만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노인은 그게 모두 그 손수건 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얼른 손수건을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무풍선처럼 불어나 본디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때 나라에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웃 나라의 고약한 임금님이 우리 임금님과 바둑을 두어 3판이나 졌습니다. 그리하여 화가 난 이웃나라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다시 나를 받아 내기하되 치는 편은 나라 땅의 절반을 내놓기로 합시다. 그 내기란 두 나라 임금님이 각기 자기 몸에 귀중한 물건을 품고 와서 알아맞히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엔 점을 잘 치는 점쟁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고 임금님은 무척 걱정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노인은 대궐로 임금님을 찾아가 꼭 이기게 해드리겠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높은 벼슬을 주겠소. 노인은 임금님과 약속을 하고 대궐에서 나왔습니다. 노인은 곧 여우의 손수건으로 몸을 파리만하게 줄여가지고 이웃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점쟁이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 점쟁이가 무엇이든지 척척 알아맞히는 것은 겨드랑이 밑에 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곧 점쟁이의 집으로 가서 방에 쌓여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점쟁이는 대궐에서 베푼 잔치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얼른 점쟁이의 겨드랑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녹도할 만한 점이 달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얼른 칼로 그것을 잘라가지고 나와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님도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몸을 개미만하게 줄였습니다. 그 이튿날 이웃나라의 임금님이 옷을 입을 때 노인은 임금님의 옷 속으로 살며시 숨어들었습니다. 이웃나라 임금님은 가슴에 귀중한 물건을 품고 약속된 강가로 갔습니다. 드디어 두 임금님은 마주 바라보고 섰습니다. 성질이 고약한 이웃나라의 임금님은 음흉한 웃음을 띠며 그대 가슴에 품고 온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겠어. 그러나 그 임금님을 따라왔던 점쟁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온몸을 후들후들 떨기만 하였습니다. 노인이 점쟁이의 점을 잘라냈으므로 점치는 데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님은 가슴에 금장도를 품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웃나라 임금님은 저... 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빨리 알아맞혀 보시오. 우리나라 임금님이 재촉하였습니다. 예... 그것은 말이지요. 무엇인고 하니? 그렇지. 바로 금으로 만든 술잔이요. 참 용하시오. 우리나라의 임금님은 이 말부터 꺼낸 뒤에 용하게도 틀렸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웃나라의 임금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임금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노인은 이웃나라의 임금님 몸에서 빠져나와 우리나라의 임금님한테로 왔습니다. 상감마마, 연적이옵니다. 사기로 만든 연적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노인은 숨을 헐떡거리며 임금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은 사기로 만든 연적이요.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재빨리 알아맞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임금님이 이겼습니다. 물론 노인은 높은 벼슬에 올라 잘 살았다고 합니다.